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금주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상 회복의 첫걸음인데요. 별 문제 없이 백신 접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로 때렸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경비원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지난 5월에도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죠. 지난 21일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중인데요. 경비원 갑질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해집니다. 경비원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당국이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은폐하고 있다. 사망 고위험군인 환자들에게 백신을 투약하는 등 비밀리에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런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탈모 상담입니다.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진다, 가족 중에 대머리가 있다 하는 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SNS상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자, 이 가짜뉴스 한 언론사의 로고까지 그대로 사용해 해당 언론사에선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냈는데요. 이런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또다시 늘어난 가짜뉴스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에 대한 몇 가지 가짜뉴스와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정보 감염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건복지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렸던 대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잠잠해져나 싶었던 좀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 은폐했다 이런 소문이 SNS 상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예. 우리가 어릴 때 손만 잡아도 뭐 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서너 살짜리 어린이는 이제 분별력도 떨어지고 예. 성인지나 성지식이 없는 상태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걸 믿는 거죠. 그런 모양이다.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상식적으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고요.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이 사람의 이마에 666 표시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요. 예. 코로나하고 관련해서도 백신에 빌 게이츠가 아주 마이크로 칩을 심어서 인간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과거에 우리가 에이즈가 팬데믹이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 명이 걸리고 이렇게 된 감염병이지만 한때 제약회사가 돈을 벌려고 실제로는 없는 병인데 아무 치료조 효과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남아공에서는 대통령이 그 당시 은백기 대통령이 직접 이 치료제는 효과가 없다 해서 몇 년 동안 그 국민들한테 맞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에이즈로 죽어간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항상 있는 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자, 일단은 백신에 대한 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를 믿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1분기 접종 계획은 확정이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7일부터는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제 맞는 대상자 숫자는 적습니다.
65세 미만이 일단 대상자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원해 계신 분들, 예.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이 돌보는 종사자들, 이분들이 한 27만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 의료기관에 있는 우리 그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한 35만 명. 그다음에 코로나19 1차 우리 검사하고 하는 이 대형 요원들이 한 예. 8만 명 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이제 격리해서 치료하시는 그런 병원의 종사자들이 한 5만 5천 명. 이분들이 이제 3월 말까지 1차 접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 백신이 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망 사례가 우리가 걱정해야 할 만큼 좀 있습니까? 백신의 자체 문제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예. 백신은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뭐 독감 백신이든 또 다른 어떤 백신이든 항상 급성 쇼크 반응, 우리가 아나필락스라고 이제 전문 용어를 쓰는데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 이것은 100만 명 가운데 한 명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극히 일부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보상을 하고 되는데요. 예. 모든 백신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 몸에 있던 그런 물질이 아니라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부작용이 뭐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개발된 모든 코로나 백신들은 현재로서는 뭐 극히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나 예. 사망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일부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한 행위하고 그 뒤에 하루 이틀 사흘 뒤에 뭐 숨지는 행위하고 이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지만은 마치 인과관계에 있는 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내 예정 백신은 모두 중국산이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 중국산 백신은 국내에 들어올 지금 뭐 계획이나 계약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중국산이 물론 이제 일부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일부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백신하고요. 예. 중국산 백신이 뭐 이렇게 아주 이 저질이 나쁘다, 맞히지 못할 정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신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백신들이고요. 대개 이제 중국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보가 통제되고 불투명한 국가다. 그건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품 파동 때도 중국산 식품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상품은 뭐 좀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거를 되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막 거기에 편성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념적으로 아직까지 특히 이제 이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해서 반중 그리고 혐오 정서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이런 표현을 쓰는 극우 보수 매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 중국산이라는 그리고 중국산은 나쁘다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중국산도 필요하면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년이나 이럴 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산이나 러시아 백신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백신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산도 상당히 백신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아니 그 코로나19 사실 초반에도 이런 가짜 뉴스가 활기를 쳤는데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백신 이 접종 앞두고 이런 가짜 뉴스가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패션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화장 이런 것도 유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 가짜 뉴스도 일종의 이제 유행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 진화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 봄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좀 많았고요. 근데 이것들은 뭐 최근에는 별로 없다가 뭐 최근에 다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 가운데는 반짝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게 있는 그런 거죠.
감염병에 비교한다면 사스와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시차를 두고서 이게 유행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독감은 이제 이 추운 겨울만 되면 계속 그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백신이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백신과 관련되는 이것이 새로운 또 유행 가짜 뉴스가 이런 유행을 타는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예. 예.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또 활기를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부족할 때인데 우리 정부 등에서 좀 제공하는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까? 이게 뭐 물론 정보가 부족할 때도 가짜뉴스가 활기를 칠 수가 있겠지만은 예. 꼭 정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 상당히 많은 그 코로나19과 관련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예. 백신이든 치료제든 그다음에 이제 방역 수칙이든 많이 돼 있는데 되게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강인할 수 있는 맛깔나게 이제 포장한 그런 경우는 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가짜뉴스는 일반 대중이 이제 혹할 수 있는 내용, 자극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이 강하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소위 이제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퍼뜨리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 소위 말하는 많이 확장성을 가지고 이 재확산될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는 매우 과학적이고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각인을 잘 못하는 거다.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좀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서 예.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보와 메시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런 가짜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까? 물론 그렇죠. 예. 예, 정부가 이제 통제한다. 안 가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솔직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 가짜 뉴스들이 활개치고 그 가짜 뉴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재난이나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가 신속하고 제때 정확하게 이런 정보를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 독감 백신 때 보도 떠올리면 코로나19 백신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접종을 하는데 지난해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긴 했습니다. 언론의 책임도 컸다고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독감 백신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감염병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이 독감 백신이 접종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은 뭔가 문제를 자꾸 삼고 이런 쪽에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단지 우리가 독감 백신을 접종한 거하고 그 뒤에 아무런 관련이 인과성이 없는 그냥 사망 행위라는 것들이 뭐 며칠 후에 있었던 것인데 예. 이것이 마치 연계시켜야만 그래야만 이 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한 군데서 제기를 하니까 다른 언론들이 따라서 가고 또 이거를 경마하듯이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었는데 지금 우리가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는 그와 유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독감 백신 상황의 좀 보도 행태가 달랐다면, 지금 백신에 대한 우려나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를 조금은 좀 덜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독감 백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진짜 이 보도를 했더라면, 지금 또 이제 그런 가짜뉴스가 이제 이 발을 우리가 디딜 그런 틈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언론들은 여러 가지 이런 오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가짜뉴스가 활개를 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 80년대 초부터 의학보건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고 지금도 에이즈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 관련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그동안 감염병 사태를 여러 번 겪으셨잖아요. 예. 그때마다 이렇게 가짜뉴스의 소문 좀 확산이 많았습니까?
예, 뭐 그 당시에도 다 이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예. 다만 이제 코로나19는 뭐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우리 팬데믹 감염병이고 1년 넘게 아주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메르스하고 사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스 경우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 사실상 사망자는 없었고 환자도 한 두세 명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잠시 이제 반짝했던 그런 것이어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주로 이제 치료제 뭐 이 김치 뭐 마늘 많이 먹으면 안 걸린다 이런 뭐 가짜 뉴스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사스 때도 그렇지만은 메르스 때도 이게 뭐 공기 전파가 되어서 쉽게 전파가 된다. 아주 가까이 근처만 있어도 하여튼 뭐 좀 걸린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 재미있는 사연은 그 당시 사스 때 이제 환자가 한 명 생기니까 서울시 시립병원 우리가 여기에 격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 가운데 약사 한 분이 이건 공기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여기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이 다 걸린다, 감염된다 이렇게 해서 예.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좀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국내 감염병 보도에 점수 준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K 방역은 한 90점 정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예. 반면에 감염병 보도는 한 70점 정도. 그러니까 낙제점은 아니지만은 예. 우수한 점수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예. 이유로는 이제 주로 어떤 사건을 갖다가 환자가 몇 명씩 확진자가 생긴다, 사망자가 경마 보도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거하고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다음에 별로 의미 없는 내용들을 보도한다든지, 뭐 포비돈 요오드를 뭐 뿌리면 뭐 우리가 감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든지 이런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을 보도한다든지 예. 또 녹차나 김치, 홍삼 이런 것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가장 특히 점수를 못 드리는 것은 실내 살균 소독제 지금도 마구 뿌리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드론이나 거리에 차량을 이어서 마구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부터. 예. 지금은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만은 뭐 여기에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 보도한 이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감염병 그다음 K 방역 이것을 순수한 방역이나 과학으로 보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일부 언론사들이 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한 70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소비하는 또 소비자들에게는 또 잘 선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자, 경기도에서 농업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준비 농장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김영호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 창업준비농장 자세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제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막상 귀농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또 농사를 우리가 잘 지었다 하더라도 우선은 소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판로 확보나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기 창업 준비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창업 준비 농장은 이제 우리 귀농을 하려고 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이제 농장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빌려주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작목, 뭐 채소류라든지 이런 야채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심어가지고 수확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이론 교육하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어보는 거죠. 예. 1년에서 한 2년 정도 자기가 지어봐가지고 다만 이제 지어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1 맞춤형 멘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직접 농장 경영을 실현해보는 중국 최초의 이제 창농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농촌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농업을 창업하는 분들은 주변의 경험이나 이제 기존의 농민들 도움을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연세도 있지만 특히 작물의 병충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생육의 장애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한 원인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짓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농촌에 보통 정착하려면 한 3년 정도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판매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업 준비 농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농법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생산에서 유통까지 자신감을 갖고 정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2016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경대, 그다음에 이제 농협대, 예. 여주 자영농업전문대, 서울대, 여기에는 보통 이제 그 옛날에 그 농과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 안에 예.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 70동을 설치해가지고 1인당 한 50평 정도씩 임대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양 해주면 거기에서 직접 농장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농자재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농업 전문 교수님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작물 재배 이론 교육이나 또는 현장 실습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는 또 우수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이미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농업 선진 지역 연수나 견학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까? 네, 경기 창업 농장은 이제 아직 영농 기반은 없으니 이제 창업 의욕이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각 대학별로 3월 5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준은 만 18세에서 이제 50세 미만으로 예.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대학별 그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지원서가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대학, 아까 그 네 군데 말씀드린 예. 그 운영기관의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군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경대, 농협대, 네. 여주농전, 서울대 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월 5일까지 접수 받고 있고요. 예. 참가한 예비 농업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쭉 2016년부터 이제 해왔는데 예. 창업 농장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만족을 받은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할지, 귀농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아줘 가지고 예. 시행착오를 이제 크게 줄여드렸다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다 요즘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창업 준비 농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자기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쪽에 이 지역도 이제 선정하는데 예. 도움을 받고 또 농장 이름도 하고 재배 작물도 1:1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첫 수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부 작물은 가락시장에 내렸는데 이제 판매도 하고 수익도 올려서 이제 이분들이 줬다. 그리고 이제 특히 창업 준비 농장의 가장 좋은 점은 초기에 이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농업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창업 준비 농장 참가자들이 예. 이게 보면은 예비 농업인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분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 농업 창업으로 좀 이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140명 정도 이제 수료를 했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19명이 이제 가겠다, 귀농을 하겠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귀농을 간 사람 한 70명 정도 됩니다. 예. 70명 정도 되고 지금 귀농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49명 정도 있어서 또한 이제 소득 이미 이제 그 귀농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평균 매출 정도는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김영호 과장이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건강상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모인데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또 걱정이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있는데요. 건강상담 참여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숫자는 357입니다.
주말 사이 경북 안동, 예천, 충북 영동 지역 등에서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소방안전본부와 안동시 예천군에 따르면 안동과 예천에서 난 산불로 피해가 상당한데 축구장 약 357개 면적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봄철 산불은 작은 불도 크게 번집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900만입니다. (1인당) 최대 900만 원 4차 지원금 오늘 결론이 나올까요?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자영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당정 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대 20조 원가량의 재원을 투입해서 1인당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정청은 오늘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은 내달 중에 추경안을 처리해서 곧바로 집행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500억입니다.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평균 500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 원이었는데요. 최근 5년간 미지급 건수로 보면 로또는 연간 약 600만 건, 연금 복권의 경우는 170만에서 180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주인 없는 당첨금 어마어마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숫자는 6,500만입니다. 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6,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 6개월간 매수세가 몰리면서 무려 350% 가까이 폭등했고 지난 19일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자, 머리를 감다가도 한 움큼씩 하루가 다르게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에 이미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인 병원 진료보다는 샴푸 같은 완화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탈모,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대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모 관리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또 피부 건강 걱정인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셔야 상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한탈모치료학회 회장이신 이미석 테마피부과의 이미석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예, 오랜만이죠. 잘 지내십니까? 때문에 좀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요. 좀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한모발학회에서 네네. 이 40대 탈모 환자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네네네. 응답자의 86.9%가 탈모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답하면서도 한 27%가량만 병원 방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병원 방문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일단 이제 인식이 잘못돼 있는데 탈모라고 그러면 예.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치료가 안 된다. 네. 근데 예. 탈모도 질환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면 그 치료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탈모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모발 이식이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모발 이식 하기 전에 일단 치료를 하면 머리가 없던 사람이 그러니까 모근이 살아있으면 자라게 해서 정상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치료하면 그래서 치료를 빨리 저희가 하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탈모는 정말 초기에 빨리 치료해야 되는 게
그렇군요. 모근이라고 뿌리가 없어지고 나면 그럼 치료가 안 되거든요. 모발 이식밖에. 예. 근데 모근이 살아있으면 치료하면 정상인처럼 다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탈모가 있으면 유전적인 게 많고 유전이니까 뭐 어차피 머리 빠질 거 나중에 심지 하는데 예. 심는 것도 문제가 초기에 좀 심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심으면 뒷머리를 보통 이용해서 심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시 심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다 너무 많이 빠지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모발 이식을 생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있는 머리 안 빠지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모발 이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병원 방문이 중요하고 그렇죠. 초기에 조금 탈모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이게 왜 빠지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 피부과 가셔서 바로 그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아주 좋게 유지가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뭐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좀 탈모에 좋다는 샴푸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네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요즘 SNS가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이제 뭐 홈쇼핑도 있고 뭐 많잖아요. 샴푸가 잘 쓰는 건 도움이 정말 되죠. 그러니까 샴푸를 잘못 쓰면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뭐 계면활성제가 안 좋은 성분이 있으면 두피나 이런 데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사실 샴푸를 쓴다고 해서 없던 머리가 자라게 하거나 그런 샴푸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빠지는 걸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고요. 근데 요즘 뭐 어떤 건 보면 그냥 그 샴푸를 하고 나면 없던 머리가 막 생기고 어떤 경우는 뭐 모근이 막 그냥 뿌리가 막 새로 생겨서 뭐 잘한다 그런 홍보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뭐 제대로 골라서 쓰는 샴푸는 좋아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그의 문제가 뭐냐면 이 샴푸만 안 쓰면 머리가 안 빠져. 뭐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거나 뭐 원인이 있어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샴푸 보니까 저거 쓰면 다 잘하네 하고 그 샴푸를 쓰고 하다 보면 치료를 놓쳐요. 너무 믿는군요, 그 샴푸에. 그렇죠.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 그 샴푸가 꼭 치료약인 양 생각을 해서 저거 쓰면 나는 머리 안 빠지고 유지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샴푸도 만약에 쓸 때도 이제 그 성분이 어떤 건지 그런 건 피부과 가면 가르쳐 주거든요. 이거 뭐 써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줄 거니까 한번 그것도 들고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샴푸 제대로 쓰는 건 좋지만 그게 막 치료를 해서 엄터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맹신하는 건 좀 피하고 피부과에서 좀 잠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하루아침에 머리가 뭐 눈에 띌 만큼 빠지진 않잖아요. 네네. 탈모인지 아닌지 셀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보면 평상시보다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일단은 탈모를 좀 의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머리 감고 나면 이제 머리 막 말리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주저앉는 느낌이 있어요. 머리가 쓰는 느낌이 없고. 주저앉은 느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숱이 없으니까 당연히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주저앉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 완전 대머리는 없지만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면 두피가 보여요. 두피가 보인다. 팽팽하게 보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탈모를 의심해야 돼. 보통은 뭐 50개, 80개, 뭐 100개까지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평상시보다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일단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빠지는 양을 체크하려면 보통 머리를 말릴 때, 그다음에 머리 감거나 말릴 때 좀 보시고 또 베개에 이렇게 묻어나는 것들, 뭐 빗으로 빗을 때 그런 머리카락을 좀 합쳐서 한 3일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걸 평균 내서 이게 한 80개, 100개 이상 빠진다 하면 일단은 탈모를 의심해야 되지만 일단 평상시보다 많이 빠지면 조금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때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겠군요. 그렇죠. 요즘 같은 또 환절기엔 탈모가 아닌 분들도 머리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빠지곤 하잖아요. 이렇게 계절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머리숱이 빠지는 것과 탈모를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제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이 보다 보면 계절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경우 있어요. 뭐 환절기랄지 또 두피가 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환절기 때 이런 때는. 그다음에 뭐 이제 가을철에 많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뭐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 조사량으로 인한 손상 때문에 많이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가을철에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좀
좀 우울증, 뭐 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작용해서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일단 그 상황에서 머리가 빠진다 하면 본인이 어떤 질환이나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나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이거 흔들리니까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반드시 원인을 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네. 과거에는 탈모하면 사실 남성들 또는 노화로 인한 탈모를 떠올렸는데 네네. 요즘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아이들도 좀 많아졌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고 원형 탈모라는 게 있어요. 아, 스트레스. 사실은 그 자가 면역 질환이긴 한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져서 이제 원형으로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라는 것도 있고 또 애들 스트레스 받으면 요즘 머리를 자꾸 만지면 쥐어뜯으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견인성 탈모라고. 머리를 잡아당기면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 저희가 탈모 있는 사람은 이렇게 끈을 묶을 때 끈으로 이제 머리를 묶잖아요. 뒤로. 너무 당기지 말라 그래요. 견인성 탈모라는 건데 그게 학생들이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머리를 만지면서 비비 꼬면서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정말 빠지는 애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주작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사실 탈모 있더라도 유전적인 거니까 말어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많이 탈모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라도 빠지면 오는 사람이 많아졌죠. 옛날보다는. 그래서 아마 탈모가 점점 어린 연령에서 많이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탈모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이게 방문하게 되면 어떤 진료를 받습니까? 일단은 머리를 체크를 하죠. 이제 머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대경인데 두피의 두피 상태가 어떤지, 또 모발이 두꺼운 거, 두께가 어떤지, 또 그 탄력, 그러니까 모발의 그 강도 이런 것들을 보고요. 또 두피에 충혈이 돼 있는지 각질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개수를 세고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로 보면 일단은 이분이 지금 탈모가 좀 진행이 되나 안 되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 확대경 그걸로 대부분은 그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진 같은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쉽게 그 탈모가 아닌지 탈모인지를 알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기에 좀 탈모 같다고 하시면 빨리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겠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좀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099번님께서는 그 머리 감을 때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찬물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고 너무 찬 것도 안 좋고요. 우리 피부 온도가 보통 31도, 2도 그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물이 제일 좋아요. 31도, 너무 32도. 뜨겁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건 안 좋고 그냥 미지근한 거 정도면 되겠죠?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온도는 사실 37도, 6도 이런데 피부 온도만 따지면 31도, 2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물,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머리 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로. 네네네. 8193번님, 머리 감을 때나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집니다. 저는 긴 머리 여자고요. 그런데 아예 빠지고 마는 게 아니라 수치 줄었다 싶으면 또 잔디 인형처럼 머리가 다시 납니다. 저 탈모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탈모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머리가 갑자기 확 빠졌다가 또 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던 원형 탈모 중에 전반적으로 머리가 확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 원형 탈모의 그런 형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갑자기 머리가 확 빠졌다가 자라는 근만성으로 그냥 갑자기 머리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탈모죠. 반드시 탈모라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 95%가 그냥 자연 치유된다고 얘기는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홀라당 머리가 다 빠지고 몸에 털도 빠지는 경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아까 조금 전 분처럼 빠졌다가 자란다 하더라도 일단 빠졌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는 꼭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도 제 생각엔 받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에는 정말 좀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9193번님, 먹는 탈모약이 남성에게 안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 이제 먹는 탈모약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남성의 경우에 1% 미만에서 발기부전 같은 느낌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좀 무시해도 될 것이, 만약 그런 증상이 또 끊으면 바로 좋아지고요. 예. 회복이 되고, 또 먹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꽤 많아요. 그 다음에, 1%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서 약을 안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성인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게, 여성이 이거를 먹거나 흡입하거나 하여튼 하면, 아기를 낳을 때 기형을 낳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남자는 먹어도 큰 문제 없지만 여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의 연령, 그러니까 앞으로 아기를 가질 사람은 약은 안 먹고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남성인 경우에 약을 먹으면 약간 가슴이 좀 커지는 느낌이 있다. 요즘 또 별게 다 나와요. 또 우울증이 심해진다라는 데부터도 나오고. 약전에 원래 있던 건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큰 의의도 없고. 제가 지금 치료했는데 우울증 생긴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약이든 약점 보면 정말 심각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소화제만 해도 막 그냥 이상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그건 믿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서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의사랑 상담을 하시고 드시면 비교적 안전한 약이에요. 근데 단 가임 여성은 드시면 안 되고 흡입해도 안 되고. 가임 여성은 절대 안 되고. 네네. 남성분들은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1% 미만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탈모를 하면 먹는 약도 먹고 병원에서 모낭주의 주사하고 약물 치료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장 치료도 있고 또 자기 모낭 띄어서 또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뽑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정약을 못 먹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약을, 난 이 발기부전이나 이런 증상 때문에 먹기 싫다 해서 안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먹고, 만약에 그게 정말 싫으면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탈모 관련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탈모로 좀 고민이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3자 탈모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3자 탈모라 하면 그 M자 얘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죠? M자, 3자 탈모라고 쓰셨죠? 그게 이제 M자. 보통 이제 머리가 보통 이제 그 남성에서 많이 생기는데, M자로 이렇게 그 앞에, 앞머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파이는 걸 M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자머리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치료하면 좋아지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맨질맨질해졌거나, 이제 모근이 정말 없는 경우는 치료를 해도 안 자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모발 이식을 같이 권유를 하죠. 근데 이제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저희가 치료를 계속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발 이식을 해놓고 한 2, 3년 뒤에 치료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다시 내원하시는 분 보면 거기만 머리가 딱 있고 나머지 머리가 빠져서 그 옥동자처럼 거기만 머리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M자는 이거 유전적인 소인이기 때문에 일단 모발 이식하는 거 좋긴 하지만 치료를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다 빠지게 하고 있는 거 살려내고. 모발 이식하고 나서도 치료를 함께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좋아요. 그 모발 이식하고 나서도 그 이식한 머리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까? 보통 모발 이식하고 나면 한 90%, 95%가 자기 머리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 빠져요. 조물주가 되게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정수리는 머리가 빠지는데 주변 머리는 머리가 안 빠지거든요. 주변 머리를 뽑아다가 정수리나 앞에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건 안 빠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머리가 빠지죠.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계속 진행되거나 하는 사람은 모발 이식해서 안 빠지게 하는 건 좋지만 모발 이식한 것만 안 빠지지 나머지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빠지지 않도록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8037번 님도 저 57세 가발 생각하다가 모발 이식하고 약 5년 됐는데 머리가 풍성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잘만 하시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탈모병원 그 피부과도 있고 한의원도 있던데 네. 출산 후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병원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의원으로 가야 될까요? 피부과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뭐 이제 저는 한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병원으로 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각 병원의 특성이 있겠죠. 예. 이제 그거는 그 본인이 이제 결정해서 하시면 좋은데 일단 그 출산하고 나서 생기는 탈모는 예. 대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근데 문제는 출산하고 탈모가 또 됐다가 계속 머리가 안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그냥 병원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상황이고 뭐 때문에 정말 빠졌는지 그리고 정말 출산 때문에 빠진 건지 예. 이런 걸 좀 체크해서 이제 탈모가 종류가 많아요. 병적으로 생기는 거, 뭐 휴지기 탈모, 그다음에 유전적인 생긴 거, 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4048번님께서는 머리 두피를 비즈로 두드리면 탈모에 좋다고 해서 종종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마사지 하거나 예. 이렇게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워낙 손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 뾰족한 걸로만 하면 두피 손상 때문에 각질도 일어나고 오히려 모공을 막게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좀 뭉툭한 걸로 하시거나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떤 뾰족한 걸로 막 문지르거나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좀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톡톡 치는 거는 진짜 도움이 되긴 됩니까? 피하는 건 괜찮겠죠. 근데 너무 자극 주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예. 네. 6263번님, 바르는 탈모약은 계속 발라도 부작용 없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바르는 약은 이제 어떤 사람은 바르면 약간 가렵거나 예. 뭐 발진이 높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중에는 바르면 초반에 쉐딩 현상이라고 그래서 한두 달에 좀 더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털이 올라오면서 이제 밀어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런 건 큰 걱정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발라야 되고 어떤 분은 안 발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피부과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과 가봐서 내 상황이 어떤지 먼저 체크하고 그렇죠. 이런 약 같은 것도 잘 처방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예. 오늘 좀 많은 말씀 들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그럴게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한탈모치료학회 회장이신 이미석 테마피부과의 이미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번지면 문과 창문을 닫아서 집 안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예방하고요. 집 주위에 물을 뿌리고 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은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곡은 루시아의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